네, 3시 5분 정확히 맞춰서 앉아주신 여러분을 보면서 참 이 나라 유아 예술 교육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앞에서 김태희, 김성재 멋진 이제 강의가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시작되는 사례가 아마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수많은 기관 담당자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대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또 위에 뭐 본부장님, 뭐 원장님들께서는 아니 굳이 왜 유아를 해? 왜 굳이 일도 많은데 이걸 해? 라고 얼마나들 또 유아에 대한 이해나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 기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 내 그 기관이 역할을 하였고 어떠한 정말 아주 멋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 거점 기관의 역할과 긍정적 변화라는 주제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 김민정 주임님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교육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이런 자리에 서는 건 너무 조심스럽고 많이 긴장돼요. 근데 여기에 기다리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았는데요. 1년 동안 같이 정말 고생한 우리 예술 강사님들, 그리고 저랑 같이 교육 공부팀에 근무하는 우리 주임님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항상 저희들한테 많은 에너지를 줬던 아이들, 예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준 놀라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해요. 처음에 이사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어른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면 안전은 어떡할 거니? 아니면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왜 그 일까지 하려고 하니? 꿈다락 하면 되지 않나? 작년에 컨텐츠 지증원에 뭐 창의체험 스쿨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자,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중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저희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오페라 제작 극장입니다. 오페라를 실제로 기획부터 판매까지 저희들이 다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페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오페라 극장마다 재정난이 허덕이면서 심지어 관객들이 유입되는 게 적어요.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보죠. 근데 반면에 독일의 오페라 예술극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엔 바로 아이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오페라 극장이나 예술기관에서는 아이들 위한 킨드 오페라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공공 의무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옴으로써 가족들이 함께 하우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아이들이 했고요. 두 번째는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는 바로 우리 막내 그 예쁜 딸이 2명 있는데요. 우리 막내가 제가 작년에 꿈다라 사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엄마가 일을 하러 가니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토요일에 하우스에 옵니다. 맛있는 오페라 수업 들으러. 근데 이제는 이제 전막 오페라를 보러 가자 하면 이 녀석들이 정말 싫다는 거예요. 왜? 오페라는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오페라 따란 따란 딴 따라라란 이런 음악을 틀어놓는데 이 녀석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항상 요 공모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오페라와 함께 춤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먼저 제가 사례 발표할 내용이 지역 거점 예술기관이라서 저희 하우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이기도 하고 또 국제 오페라 축제를 17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아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소극장에서 테스트 배드긴 했지만 아주 신기하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인간 성악가가 대결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공연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우스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을 설레게 하며 시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곳. 저희 대구는 유네스코의 음악 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의 출연 예술 기관이기도 하고요. 자체 기획을 하고 또 제작을 하고 만드는 이런 곳입니다.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최상의 이동식 무대와 음향 시설, 조명 시설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네.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많이 오죠. 근데 이 영상과 유아교육이 너무 안 어울리죠. 맞습니다. 근데 유아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삼성 창조 캠퍼스 옆에 아주 작은 교육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극장이나 오페라 저변악대 사업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나 학교로 방문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저변학대 사업과 교육학대 사업에 상당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어린이, 유스 오페라 콰이어, 발레, 가곡교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저희 창조 캠퍼스 단지라서 야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와 함께 춤을 해서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에듀테인먼트입니다. 재미와 놀이가 함께 가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이건 사실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아무도 언어 교육 프로그램인지 몰랐습니다. 애들은 놀듯이 배웠으니까요. 기획 초기 단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페이지는 아르테 365였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영유아들을 위한 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우스에 가장 특화된 차별화된 유아예술 교육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발레실의 공간을 마술피리의 사막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가장 차별화된 전문성은 강사 구성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강사 선생님은 작곡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워크북 이따가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워크북 세트거든요. 아이들이 오면 4회로 오면 다 주는데 여기 있는 이 CD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어로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노래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마술피리 밤의 왕아리아예요. 이따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악 선생님, 연기 선생님, 그리고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놀이 교육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슈퍼바이저를 하시게 하고 그것들을 저희들 피드백을 해서 수업이 끝나면 피드백하고 수업이 끝나면 피드백해서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누리교육 과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누리교육 과정을 정말 많이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 이질적이지 않게 녹여낼 수 있을까 많이 노력했었고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음악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등 음악 교육 과정도 있잖아요. 개정 교육 과정을 다만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만들까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예술 교육을 고민을 하고 여기가 저희 아카데미 발레실인데요. 이 발레실 안에 이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대막을 합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의 해맑은 수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원에 한 유치원에 4번 수업인데요. 3번은 저희 하우스에 와서 수업을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 결과 발표회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저 장면을 마술피리에 보면
물의 시련, 불의 시련, 침묵의 시련을 건뎌야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 친구가 물의 시련을 건너기 위해서 물컵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레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의 시련, 연극을 하면서 아이들은 상당히 창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서 완전한 몰입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하거나 너무 수줍어하는 모습들도 예쁘고요. 이거는 근데 너무 슬픈 건 저게 저희들이 아이들 안 다치게 하려고 병풍으로 만들었어요. 병풍인데 이렇게 꽂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저기 그 만들 때 저 업체가 저한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마술피리를 10번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술피리가 4막으로 되어 있는데 1막, 2막, 3막, 4막을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마다 캐릭터의 표정들을 다 세워뒀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연극 대본을 받을 때 나는 타미노, 나는 파미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갈 때마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다 옮겼었어요. 예. 소리 한번 들을까요? 이건 실제로 편곡했던 음원입니다. 마술피리. 화난 표정을 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연기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잘 지도해 주셨어요. 노래 부르는 모습도 너무 재밌는데 이따가 잠깐 보실게요. 정말 웃기게 아이들 보면서 정말 빵빵 터지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이의 즐거움, 음악적인 표현력, 향유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다 담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파파게노 음악을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편곡을 했거든요. 유치원에 가기도 했고요. 연극하는 모습들을 제일 재밌어요. 타미노 왕자가 이제 파미나 왕자, 공주랑 파미나 공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밤의 여왕 캐릭터가 아이들 진짜 인기 제일 있었어요. 저 노래 부를 때 아이들이 하는 노래가 있는데 난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보집에 있는데 아이들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 가지 앨범 같은 이런 수많은 사진들이 저희들의 보배이고 또 함께 고생한 시간의 합이에요.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저희들이 수업을 할 때는 실제로는 모두 실험 중심의 음악을 진행을 했어요. 피아노로 뭐 이런 음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예술기관에 와서는 예술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홀리게 되어서 이 노래를 정말 모차르트가 천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공문을 내고 특별히 그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이게 준비하면서 계획서상에 까다로웠던 점은 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건물에 대한 동산보험 뭐 이런 것들 혹시나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체 연말 성과 홍보 영상은 만들고 있고요. 저는 제가 예술 교육 기획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제일 마음 안에 모토로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얼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나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얼쇼리스가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 자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 책이 저한테 가장 큰 영감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자유를 준다는 건 정말 멋진 일 같아요. 그리고 표현하고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마음이 씻기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더 좋은 것을 알아서 나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특별히 마술피리를 모토로 삼은 이유는 모차르트가 이 유작이죠. 이 오페라를 남기고 죽었는데요.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음악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견뎌나가리.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불과 물과 침묵의 시련들을 잘 견디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듯이 우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 공간에 와서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이 사업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아이들한테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기획하고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술교육 프로그램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대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 바쁘기도 바쁘고 뭐 이상한 사람인가? 이랬었는데 아니었어요. 그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저희 기관하고 예술 협약을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그 분양 신규 입주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우스에서 예술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후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큰 선물을 준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더 좋은 프로그램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저희 강연자 대기실에서 잠깐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이름이 무슨 아파트에서 무슨 오페라 아파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이제 광고하기를 예세권이다라고 광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사례 발표 너무 재밌네요. 이제 다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기관끼리 예술가끼리 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과 현장에서 그 놀이들을 받아들이고 지켜보시고 하셨던 그 전 과정을 보셨던 그 현장에서 보육기관에서의 목소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와 숲 어린이집 이정옥 원장님을 모셔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와 숲 어린이집 원장 이정옥입니다. 아까 김태희 소장님께서 20,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표할 것이다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수혜를 입은 기관의 원장으로서 오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교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유상문화원으로 떠나는 설화예술 놀이터, 학이 들려주는 따뜻한 샘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얘기를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아주 길게 사연을 썼습니다. 우리 원이 꼭 당첨이 돼야 된다. 제가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요. 서구에만도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전시에서 25개 원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 25개 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장문의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이 됐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갖고 있어서.
제가 그 길게 썼던 사연 중에 저희 원이 꼭 선정돼야 되는 이유로, 저희 원이 대전 서구에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곳의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농어촌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영유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있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여력은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유학이 문화예술 체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주시던데 단순하게 미술관 한번 가고 공연장 한번 가고 그나마 그런 것들,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역이었기에 저는 이 프로그램 얘기를 듣자마자 꼭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선정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뵙고 또 무엇보다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마음에 들어서 신청서를 냈고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가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연락을 받은 게 월요일 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고 또 수요일 목요일은 원에 행사가 있고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가 받았던 그 기뻤던 수혜를 모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관찰됐을까?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아이들은 그림책에서나 먼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을 내 주변, 내 이야기, 바로 옆에 내가 그 이야기 속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매일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거든요.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온천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주말 지나고 오면 얘기를 합니다. 나 유성온천에 갔다 왔다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설화가 내 중심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들께 많이 들은 얘기가 아이들이 이야기 수요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설화 이야기를 부모들도 몰랐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설화 이야기를 반대로 어머니들한테 전해주니까 어머니들은 이런 설화가 있었는지 아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 바로 아이들이 생산자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자유놀이 선택 시간에 아이들이 그때 배웠던 노래를 불러가며 놀아요. 무슨 상황인데 이 노래를 부르며 놀지? 하고 제가 교실을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자유선택 시간에 노는 걸 보고 이 노래가 벌써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의 노래로 자리매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 대해서는 내 지역의 이야기니까 관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이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모든 수업이 아이들이 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가 표현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예술 영역과의 연관성이나 의미를 보자면 사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느 한 곳에 빠지지 않는 누리과정 전 영역을 아우렀다고 볼 수 있었어요. 당연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당연한 거였고요. 학의 움직임이라든지 샘물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국악과 무용을 함께 체험케 하고 또 설화라는 가상세계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다리로 학이 돼서 서본다든지 학춤에 연습을 해본 날갯짓을 해본다든지 장구장단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 본다든지 신체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다리를 다친 설화 내용에 보면 이제 다리를 다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이게 전 영역의 의사소통 영역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단순하게 예술을 배우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게 뒷면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뒤인데 어떻게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어떻게 펼쳐 보일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자기만의
나의 설화를 만들어 보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엄마와 다리를 다친 엄마와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다리를 다친 아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 그 마음들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회관계 영역 역시 많은 표현 영역이 늘었다고 볼 수 있었고요. 자연 탐구는 당연히 학에 대해서도 샘물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때 빠졌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이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이런 수업들도 함께 이루어졌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왜 아이들한테 중요한가를 이 문화원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당연히 좁은 의미는 내 지역에 살고 있는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자긍심도 높아졌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표현 중심이고 모든 게 놀이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체험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예술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에는 당연히 발달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아까 앞서 여러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미래의 아이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저희 원에서 활동한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급하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맨 처음에 문화원에서는 저렇게 그림만 아무것도 없는 내용도 모르는 그림만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게 색칠 작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선생님과 얘기하고 이 그림이 무엇을 할 것 같은지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엮고 나만의 이야기도 엮어봤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학춤을 배울 때 이것을 저희가 샘물로도 활용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장인물을 만나는 수업을 해주셨는데 재미있는 스티커를 가지고 서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학부모님들이 전 회기를 같이 했다는 건데 바로 이 옆에 사진처럼 학부모님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해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듣기는 이야기를 한 가지 방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분장을 하고 오셔서 이야기로도 들려주시고 또 그림 자극으로도 볼 수 있고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이미 이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게 너네들 기억에 제일 남느냐?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모든 거를 기억할 줄 몰랐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 저 아이가 그동안 받았던 수업 전체를 다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좋았다, 얘는 뭐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끝에까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모래놀이를 통해서 마음 전하기, 다리를 다친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이분들이 해주셨는데 뭐 다리를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줘야 되고 뭐 주사기를 놔줘야 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하트를 그려서 사랑을 주고 싶다고 했고요. 꽃을 들여서 꽃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볼 수 있는 저희 같으면 당연히 약을 줬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무한하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라면 어떤 샘물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생모래를 가지고 물속에 자기만의 샘물을 색깔이 다 다른 샘물을 만들며 너무 즐거워했고요. 이렇게 샘물을 표현한 놀이는 아이들이 안 나오려고 했어요. 정말 온천요가 하는 것처럼 뒤에 아이들이 이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할 만큼 굉장히 재밌는 활동으로 해주셨고요. 또 나만의 이야기, 아까 스토리북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주사위를 줬고 그 주사위에 스스로 저기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여서 던져서 나오는 걸 가지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이제 장구장단 이제 설화 노래,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익히게 해주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장구를 두드리고 북을 두드리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나와서 하고 계신 모습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몸으로도 장단을 쳐보고 띄움틀도 띄워보고 사실 거기에 지금 제가 사진은 북을 넣어놨지만 다디미똑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소리를 표현해보고 장단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학이 잠자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지금 전체 사진이 안 나오고 위만 나와서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다리로 서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중심 잡기가 힘든데 아이는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예쁜 얼굴로 학이 되어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의 날갯짓을 표현해서 아이들이 해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춤을 배워서 표현을 해보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내가 학이 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서 설명을 해줬고요. 문화원에 가서 할 때인데 저희가 그동안 학 옷을 입고 했다면 이렇게 보자기를 가지고도 학의 날개를 표현해보고 달려보고 학이 돼서 날아가보는 그런 것도 체험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학 그림이 있는 쿠키를 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제가 너무 많이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이것이 감상하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집중력이 짧다는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근데 모두가 집중해서 정말 재밌게 놀이를 했고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한두 가지 확장 활동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셨던 게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그 수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 3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입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활동이 좋았는지 물어봤을 때 모든 아이들이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원장 입장에서 좋았던 것은 부모님이 여러 회계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참여 수업을 하지만 일회기성에 그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친다면 이것은 수업 전반에 걸쳐서 1회기부터 4회기까지 모든 부모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사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와서 아쉬워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았고요. 정말 앞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신 분처럼 각 파트 전문가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장구면 장구, 춤이면 춤 거기다가 유아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마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진행을 해주니까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후기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은 거는 프로그램 회기가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것을 하기에 4회기는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한 학기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수혜를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도 짧고 아이들은 아쉽고 더 하고 싶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관으로서 저희 교사나 제가 미리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지 못했다 보니까 조금 관찰자 입장으로 남아있던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시행 후에 4회기로 끝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후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더 담임 선생님이나 제가 진행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딱 4회기를 끝으로 이게 마감이 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아쉬움이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신청서를 장문으로 써서라도 꼭 당첨돼서 꼭 하고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라오시기 전까지 너무 떨린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팀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숟가락을 같이 얹어서 제가 컨설팅을
심사부터 컨설팅까지 제가 함께했던 팀입니다. 부모 참여에 대해 조금 궁금하셨을 텐데 이 팀은 맨 처음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부터 뭐 구부터 모든 곳에 이렇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먼저 열었어요. 그래서 각 보육기관 원장님 한 분, 교사 한 분, 그리고 최소 부모 2명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모여지니 구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하시고 하다 보니 이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불어서 이 회차를 진행하면서 각 유치원에 도우미 어머니 2분씩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관리나 수업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조금 특수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더 원장님들이나 아이들의 어떤 호응도 조금 더 이렇게 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는 한국 소리문화전당의 이야기예요.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의 57개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전라북도 특히 이제 그 군 도단위로 내려갈수록 저출산율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한 지역의 문화시설 기관과 보육기관과의 거리나 어떤 수준의 격차, 어떤 기회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거점 기관으로서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고 그렇게 좋은 성과들을 좀 거뒀는지 지역 내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문화시설 동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유경희 대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예술교육 담당 유경희입니다. 사실은 이제 진흥원에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기에 저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발표를 요청하신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자료 보여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예우 주임께서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거는 전혀 쓰지 마시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였고 이게 또 전국에서 전라북도만 이렇게 진행이 된 사례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선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은 전라북도를 대표로 하는 가장 큰 문화기반 시설이고요. 2001년도 9월에 개관을 했고 저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전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5개 동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아트센터이거든요. 근데 소리문화의 전당이 예술교육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외진 곳에 보시면 산이 보이죠. 외진 곳에 있고 주택가가 한 20-30분 떨어져 있고 버스 노선이 한 대밖에 없어요. 30분에 한 대. 그러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올 때는 전부 다 부모님들이나 저희 보호자께서 동반을 해서 픽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 저희는 하드웨어 중심의 공연장이다 보니 이런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에 있는 기관들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색깔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소리전당 개관을 할 때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명칭에 대한 공모를 했고 전라북도가 판소리, 소리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그래 그럼 소리. 외부인들이 볼 때는 소리전당이 소리하는 공연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사실 소리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리문화의 전당이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우리 소리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의 특성이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농사노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저조하고 중추도시권의 인구가 밀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권역 외에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적고 또 문화 교육을 하고 싶어도 예술 강사가
예술 강사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으로 했던 유아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24개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 사업이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전라북도에 57개소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추도시권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 지역 외에는 저희가 사실 운영하기가 시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가장 많은 곳인 서남부권의 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서 같이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소리라는 주제로 판소리를 주제로 저희는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판소리에 저희는 이제 판소리 수업을 할 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 판소리라는 걸 가지고 전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콘텐츠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판소리를 저희가 수군과 흥보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는 심청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 권역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주뿐만이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의 유아교육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운영을 할 때 가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했었던 그 민원이 우리 유치원, 우리 어린이집은 6세 반이 3개 반이에요. 4개 반이에요. 근데 20명이면 1개 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2017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를 쓸 때 교사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진흥원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판소리 하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식을 좀 바꿔놔야 선생님들이 판소리도 재밌네, 이거 괜찮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소리 싫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모집하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서 이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쉬는 날은 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소리전당 대표님이 주시는 수료증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이제 유치원들을 관할을 하죠. 그리고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죠. 그래서 이 2개 기관과 MOU를 맺고 그쪽에서 교사들을 모집을 해주고 교육이 끝나면 그 직무연수 수료증까지 발급을 해주시고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필요한 교사나 강사나 키트들을 제공을 하고 해서 윈윈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 손길이 닿지 않는 시군 지역에서도 이 협회들이 여기 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한다는 홍보가 나갈 수 있었고 저희가 많은 지역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하려고 보니 원장 선생님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창이나 이런 데서 전주까지 오려면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2017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정말 강사 선생님들이 2시간 가서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 중간에 거점 기간을 주면 연계 기간을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연계 기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 지역을 보니 문화 기반 시설들 중에 공무원들이 운영을 체제로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사실 이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 인프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한테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참여 여지가 높은 문화 기반 시설을 공모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게 부안예술회관입니다. 부안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체제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었고 상주단체가 있긴 하나 유아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관내 홍보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나 그 담당자의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연계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이제 저희가 업무 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당이 하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이 연계기관을 두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그 행정전담 인력을 부안 출신의 선생님으로 상주할 수 있게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함께 된 게 저희가 이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연계기관에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업무들을 하죠. 선생님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힘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은 이 사업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다 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그냥 향후 발전 방향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점 기관의 공유도 좋지만 연계 기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같이 처음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연계기관에서도 지역에 있는 예술 강사들을 좀 양성할 수 있게 저희가 교사연수나 예술 강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을 열어둬서 처음부터 아예 그 연계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채워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가장 큰 꿈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수군가, 흥부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심청가를 했고 내년에는 춘향가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판소리가 5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적벽가는 저희한테 맞지 않아서 아리랑을 넣고 이렇게 5개. 그래서 전라북도의 유아문화예술 교육은 이런 브랜드가 있다. 유아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판소리 브랜드 교육이 있다라는 그런 브랜드화 시키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떨린다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너무 좋은 사례 발표들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한 30-40분 정도 저희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질문지들 가지고 질의응답 같이 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에 주신 질문지들 가운데 이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 사업 자체와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좀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각 지역 센터 담당자님께나 아니면은 아랫대로 전화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아주 길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 자리해 주신 저를 포함한 5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주신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대 위로 좀 올라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끝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선생님께서 뒤에서 5분 전에 신호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저도 함께 듣는 입장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 질문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조금 제가 요약해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제가 줄여서 읽을 게 없이 한 줄입니다. 유아에 관심 없고 돈 안 된다는 대표님 어떻게 설득하나요? 네, 이거 김민정 주임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기관에 계시든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재단인가 아니면 실출연기관인가에 따라서 행정기한에 올리는 내규도 다르고 예산목도 다르고, 또 하나는 뭐 진짜 우스갯말로 이 나라 하다가 저 나라 갈 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 업무를 2번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 담당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2-3번 설득드렸어요. 2-3번. 왜 그것까지 하려고 하나. 제일 걱정하시는 건 그거죠. 하는 건 좋은데 오다가 애들 다치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대.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신경 썼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반드시,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이나 책임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공문을 내시거나 모집을 하실 때 서로 유치원이든 기관이든 상호간에 미리 정확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신청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모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졸업했던 유치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만족도가 높으시니까 다행히 이분이 무슨 그 네트워킹이 또 좋으시더라고요, 유치원들은. 그래서 잘 알려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루에 전화를 20통씩 받았어요. 신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뽑으실 때 기간이나 교육 과정도 맞아야 되지만 반드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유치원에 대한 거, 우리 기관에 와서 다치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들이 책임지겠다. 보험도 들어놓았다. 근데 그 아이들 운전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는 반드시 노티스를 주시고 오시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설득을 드리면 더 잘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난관이지만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돌발하는, 그러니까 흥분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돌발하는 아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처음 유아들을 만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은 이런 고민을 좀 가질 텐데, 이정옥 원장님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어디에나 있죠. 돌발하는 아이들은. 아마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업을 하는 중에도 돌발하는 아이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할 때 아이가 위험하고 다칠 상황이 아니면 그냥 놔둬라거든요. 위험한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업이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와서 보고
또 없이 저 위에서 다른 걸 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고 나중에 더 잘해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굳이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놀이 중심과 유아예술 교육은 어떤 관계인지, 예술 교육과 예술 놀이는 다를까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누리과정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놀이와 함께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는지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단어 자체부터 헷갈립니다. 문화, 예술, 교육. 큰 덩어리를 저렇게 세 개를 합치는 보는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 하나하나 개념 정의하기도 힘들고. 아까 노래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본래 놀이의 의미는 자발성, 스스로 해야 되고 그 속에 푹 빠져 있어야 되고 누가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 있는 지금 그 상태가 진짜 재미의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이렇게 실제 수업을 하시면서 활동을 수업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싶은데 지금 운영하는 걸 봐서는 수업인 것 같아요. 거의 교사 선생님들이 끌고 가시니까. 그 속에서 놀이, 그 방금 얘기했던 재미가 있는지, 진짜 애들이 몰입을 하는지, 자발적인지 그 부분을 찾으시면 그게 곧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예술문화라는 말이 되게 계속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도 예술문화교육.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문화예술교육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문화를 앞에 뒀을까? 문화가 인류가 이렇게 해놓은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 그러니까 아마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까 저소득층 아이들 얘기도 잘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문화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반 정신적인 생활 양식을 미리미리 어릴 적부터 좀 몸속에, 감각 속에 녹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해서 문화가 먼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컨설팅 하면서 몇 번 봤는데요. 실행 단계에서. 지금 하고 계신 상태에서 본래의 의미 놀이 찾으려면 조금만 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거 하나 있다 하면 먼저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지켜야 할 약속만 잘 안전규칙 정하시고 얘들이 어떻게 노는가 한번 이 도구를 가지고 미술 도구든 음악적인 재료들이든 일단 1회차는 한번 그렇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잘 관찰하셔서 다음 차수 때 저렇게 더 심화돼서 놀 수 있는 방식이 있겠다 끄집어내셔서 더 플러스 하시면, 아니면 먼저 다 활동하시고 나중에라도 야 이번에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규칙 상해성만 지키면서 자유롭게 놀아봐 한번 시간을 주시든가.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한번 김으로 소재를 하시던데 광양 김이 유명합니다. 마지막에 다 하고 나시더니 그냥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놀아라 난리가 나죠. 김 던지고 난리 나고 장난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드디어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구나. 네, 말씀대로 안전만 크게 위해되지 않으시면 애들한테 좀 더 놀이다운 놀이 자발성을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대리님께 적절한 딱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고 나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좀 긍정적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컨텐츠를 브랜드화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혹은 계속 이걸 어떻게 좀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증이 있으시네요. 제가 이제 예술 교육을 하게 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예술 교육에 잘 모르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 유명한 단체, 어디가 연극놀이를 잘한다, 이런 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단체에 끌려다니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데 가서 그 교육을 또 똑같이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은 나만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열정을 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계열이 올라가니까 프로그램도 짤 수 있게 되고 또 직접 강사 선생님들을 선정을 해서 강사 연수까지 할 수 있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아예 담당자가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뭘 만들 거예요를 연구진을 직접 꾸려서 우리 기관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우리 기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자의 역할인 것 같고요. 하나 조금 저희가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만든 이 유아 프로그램이 국립민속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국악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소리문화의 전당만의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당자분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주임님께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예술과 다른 영역의 기관과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예술적 지점을 조금 놓치게 되는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답변 더하기. 저 또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예술가 단체들을 좀 만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우리가 발레를 하고 뭔가 오페라를 하고 순수 활동을 하는 거면 그거를 좀 강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자꾸 기획 교육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밸런스들 혹은 도서관이나 어떤 박물관 역사, 뭐 설화 이런 것들과 결합했을 때 예술과의 밸런스를 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페라를 하셨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밸런스들에서 되게 주의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리를 하면 어려워요. 오페라를 아이들에 맞게,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가지고 아이들에 맞게 음식을 만드는 거 정말 마치 애들을 키울 때 몇 개월엔 이유식 먹이고 몇 개월엔 밥을 먹이고 몇 개월에는 과일을 먹이고 하고 똑같을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순수 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컨텐츠로 짜겠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회의 10번 했어요. 그러니까 작곡생님, 연기생님, 미술생님, 성악생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미안할 만큼 오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들이 꿈다락 사업할 때도 같이 움직이던 팀들이었고 또 이러니까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해주셨고 특별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놓치기 쉬웠던 유아동놀이 전문가가 와서 그것들을 아이들의 말로 풀어냈다는 게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등이나 중등을 대할 때 쓰는 언어들이 다르더라고요. 유아들을 대할 때 쓰는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진짜 저도 황당하게 짰었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 유아 놀이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거 아이들 여기 발레실에 한 바퀴 음악 들으면서 지점 도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30분이 걸릴 수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테스트 베드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심화된 쪽으로 한다면요. 아니면 만약에 교육 공간이 도서관이다. 그래서 뭔가 융합을 한다.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라이트하게 체험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내가 심화를 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그 컨텐츠가 나올 때까지 왜 난타 연습할 때 뭐 밀가루를 몇 봉지 몇 포대 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견딜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은 좋아요. 그냥 이렇게 체험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하게 하고 믹스를 하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든지. 근데 걸을 수 있는 양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정욱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 수업 중 수족구 병으로 도구와 수업 재료를 소독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에 유행성 질환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아이들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전염병이 돌아도 저희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전염병이 돈다고 너희들 따로 있어 할 수도 없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러니까 글쎄 소독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질문이 난해합니다. 네, 보통은 수족구나 전염병이 돌아도 아이들이 원으로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은 오지 않지만 그게 또 잠재적으로 2주 정도의 잠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참 이런 게 오히려 정말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유경희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보육기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셨나 봐요. 이걸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여쭤보셨겠죠? 근데 그럴 경우 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진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하는 한 달 정도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획한 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 모니터링을 했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우리 기관은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뭐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저희는 할 때 그 연구진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기관에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변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나중에는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정한 기준으로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뭐 형평성 없이 아니면 뭐 융통성 없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기관에 갔는데 뭐 아이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다, 그래서 이 놀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교사 연수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원장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조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업 때는 저희 코디 선생님들이 무조건 가세요. 저랑 이제 코디 선생님 가고, 그날 가서 보면 이제 아이들 그 원의 분위기,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쪽에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이제 억지를 부리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저희가 다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그 강사 선생님들보다는 저나 코디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께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가야 수업이 되지, 만약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그 원장 선생님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가는 횟수만큼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는 오롯이 또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전의 문제들은 저나 코디 선생님들이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이 답변은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반 예술 교육과 좀 다른 것 같다. 좋은 유아 예술 교육 강사, 교사 예술가의 자질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많은 답이 있겠지만 때마침 어제 제가 저희 사업에 참여하셨던 한 원장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여쭤봤어요. 아주 기능이 뛰어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실력과 어떤 퀄리티를 가진 예술가, 뭐 발레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런 강사가 오는 것과 뭐 학교가 어딘지 뭐 이분이 무슨 수상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잘하고 아이들하고 그걸 잘 놀아줄 수 있는 교사 두 예술가 중에 어느 예술가가 오시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중고로 갈수록 좀 더 기회가 강조될수록 분명히 보다 더 실력이 좋은 예술가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또 여러 선생님들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감히 단언컨대 유아를 정말 사랑하고 유아와의 상호작용, 유아와의 어떤 공감대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자기 활동의 힘을 믿어주는 그런 예술가라면 내가 좀 내 분야에서 실력이나 내가 학벌이나 내가 어떤 수상이나 뭐가 혹은 내가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좋은 예술 강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유아 예술 교육의 굉장한 특징이자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김성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해도 어차피 초중고 가면 주입식 교육에 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 유아 사업을 하면서 큰 보람만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같이 좀 많이 느끼셔요, 우리 모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일단 전 이 사업 처음 컨설팅에 뛰어들 때요. 사실은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개발 실행 다니면서 다른 분들 얘기 듣고 현장의 아이들 체험 방문해서 이렇게 느끼고 가는 거 보면서 진짜 필요하구나. 앞으로 대대손손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소득층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앞에서 일단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구나 라는 자체만 아는 것도 되게 소중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건 잠재적인 그 기관의 고객이 되겠죠. 그 속에서 묻혀서 자기의 몸속에 녹여갑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말 표현을 못하니까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미 몸속에 봉티라는 실존주의자는 몸털이란 말을 썼는데요. 몸의 기억의 주름살. 우리는 모르나 몸속에 세포 하나 근육 하나하나에 보고 들어 느낀 게 다 들어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게 터질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든 일단 현장에 가고 선생님 오셔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재밌는 걸 하네, 그동안에 못 해본 걸 경험하네, 이 자체만으로도요, 이 아이의 몸속에는 우리가 거창하게 문화예술을 표현하지만 어쨌건 털 하나, 몸속 하나, 세포 하나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확 터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문화예술교육의 입문 과정이다. 문화 계승자고 전수자들이십니다. 다들 선생님이시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픈 예술가님이라고 하셨어요. 저 출산 시대에 유아 문화 예술 교육 계속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능 인구가 한 4년 전 60만 명, 점점 줄어서 올해 50만 명도 안 되게 사자대로 떨어졌습니다. 점점 더 급속히 감속할 테고 아이를 낳는 인구가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반대로 매우 초고속 성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영감을 보면은 2014,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연극의 절반이 이미 아동 청소년 연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 컨텐츠 산업은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이 혹은 조카 하나에 온 양가 가족이 다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인프라 확충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술가들이 스스로 결국엔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트랙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예술 교육을 기관에 팔 수 있게 산업이 형성되어진 곳이 유아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오르프나 수많은 체육, 문화예술, 퍼포먼스 미술, 감각 프로그램들이 유치원에 제공이 되어지는 수많은 기관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원장님들이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이렇게 서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정말 좋은 컨텐츠다, 이걸 정말 개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학기 1년 회기를 돌 만큼의 컨텐츠와 우리 강사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저는 배고픈 예술가들을 그래도 밥은 먹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유아예술교육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요. 지금 유치원에서 뭐 특성화든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시는 활동들을 또 보고 계실 텐데, 실제 그런 산업이 얼만큼 크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들어오는 거를 볼 때 어떤 건 너무 퀄리티가 낮고 또 어떤 거는 만족도가 높고,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잡아서 하시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퀄리티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즐겁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인데, 또 부모 입장은 아이들이 보여지는 교육,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의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즐거웠는지, 뭐 하나를 배웠다라기보다는 애가 여기를 경험하고 즐거워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아이들한테 접근,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의 눈으로, 부모의, 이제까지 저는 솔직히 유아교육이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 모든 원장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원장님들이 그런 거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좀 접하실 수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원장님들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솔직하게는 이렇게 이제 품평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프로그램 설명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설명회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직접 원장님들한테 한 원이 하고 났더니 다른 원들이 엄청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듯이, 한 원의 처음에 시작이 하나더라도 그걸 성공적으로 하시면은 정말 그 이듬해에는 지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약간은 네트워크적인 면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아가 이제 예술만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유아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유아가 생소한 기관, 예술가 단체들을 위한 책이나 사이트 혹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곳, 혹은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어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된다가 아니고 잘 해야 되죠. 사이트 뭐 이런 건 너무 범람해가지고요. 어디를 보시라고 드리긴 곤란하겠고, 뭐 대표적인 거는 있죠. 국공립유치원연합, 병설유치원연합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천천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처음 듣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네.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사이트도 있고요.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뭐 방금 아까 발표 때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 교육적으로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 네네, 지역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등등 사이트가 많고요. 유아교육에 관련한 지식을 좀 어떤 상호작용법이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검색만 하시면 너무 범람해요. 사실은 저는 뭐 어떤 블로그 이런 거 안 보시길 바래요. 너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기 생각에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제대로 첫 번째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일단 아동 발달 혹은 영유아 발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동 발달 혹은 영유아 발달의 이해 관련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영유아들이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시기 때 어떤 발달 단계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왜 애들이 저런 말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좀 무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얘가 이래서 저렇게 사물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구나. 모랄론적 사고라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유아교육 처음 남자로서 시작할 때는 현장에 있으면서 방과 후 교사를 했거든요. 동작, 신체 표현 이런 걸 알려주면서 말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세상에 총각때, 그때 20대 후반 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어쩜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그래서 서서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다가 애기들이 좋고, 좀 더 혼자 책을 보다가 안 되겠다, 다시 제대로 공부하자 해서 유아교육과를 다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면 아동 발달이란 책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예술가 출신인지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감히 강의를 하고 하기까지 사실은 정말 적지 않은 책, 자료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술보다도 사실은 유아교육은 아주 역사가 깊고 굉장히 단단하게 정돈되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얘네가 책 보고 몇 개월에 뭐 해야지 이거를 알고 하나 할 정도로 그 대부분의 그 교육서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거의 참고할 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외계인과 같은 이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쓰는 언어 혹은 활동에 관하여서 최소한의 그런 전문적인 책 한 권 정도는 읽고 딱 필요한 연령만 보셔도 되겠죠. 난 5세에 이번에 들어간다 하면은 5세에 관련된 상호작용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뭐 발달적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그나마라도 참고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좀 유용할 거라고 저도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경희 대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어서 김민정 주임님도 하나 같이. 네. 문화예술 사업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하고 자기 사업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렇죠. 유아에 오면 유아가 제일 중요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금 학교가 중요하고 뭐 마을이 중요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하고 그럼에도 유아 문화예술 사업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기관의 담당자들로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는 도지사인데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공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고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공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사실은 이제 국고 사업 거의 대부분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진흥원이나 한문위원회에서 하는 국고 사업들을 거의 다 해봤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우리 기관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면서 뭐 청소년, 뭐 어르신들, 뭐 직장인들 다 해봤는데 유아가 가장 어렵기는 해요. 이게 정말 유리구슬 같아요.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처음에 아예 연구진을 꾸릴 때부터 연구진 6분 중에 2분이 유아교육 교수님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유아교육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지만 이게 또 현장에 가면은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하시는 거지 연구진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원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유아들의 반응도 체크해야 되고 이게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제가 하고 있는 뭐 꿈다락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조금 소홀히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58개, 57개를 해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려운 사업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 건 이 지원 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크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갖는 단체들도 많고 하고 싶은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셔야지 아니면 나중에 하다가 못하겠어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관련된 기관들이나 이런 곳하고도 지역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야 운영하는데 또 매끄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한테 오페라 하우스가 놀이터 같았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격 없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상화를 보러 가서 굳이 저 그림이 뭐냐고가 아니라 감상하듯이 언어가 조금 다르지만 내가 저 얘기가 뭐지? 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탈리아어든 독일어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애초에 미리 좀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고, 사실 오페라라는 게 완성이 없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연을 올려도 내가 이번 공연 프로덕션은 정말 좋았어. 하지만 점점점 이 남는 예술 장르라 뭐 아이들한테 그런 걸 미리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 또한 제가 사고국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기획하고 7월까지 사업을 하고 오페라 축제 때 제가 큰 프로덕션을 들어가면서 이제 후임으로 왔던 저희 김원민 주임님이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하게 됐어요. 근데 옆에서 보기가 너무 딱한 거예요. 물론 제가 같이 핸들링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유, 내가 괜히 시작해서 저 사람을 저래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프로그램이 확실하고 또 이렇게 뭔가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발 이 사업에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행정 인력을 쓸 수 있는 꼭지를 조금만 열어주시라. 저희가 손이 하나인 이상 아이들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막 기한 올리다가도 애들 소리 들리면 꼭 한 번씩 나가보거든요. 잘 왔나? 잘 갔나?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업에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만 조금만 해줘도 저희들이 공간도 무료로 드릴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잘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만 정말 조금 행정 인력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든 기관의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아랫대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옥 원장님과 그리고 김상재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색을 해보니 이미 누리과정에 관련된 키트와 교재 자료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간 곳의 보육기관의 선생님들이 저희를 신기해하세요.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검색해 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너무 엄청난 막 원목부터 뭐 종이, 악기, 별별 키트가 다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비하실 수 있는 기관의 어떤 환경과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도 왜 예술가들이 거기에 가야 하며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선생님들이 신기해하시며 그 차이점이 조금 무엇인지 두 분 원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가 교사할 때랑 지금 많이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 만들고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오히려 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그냥 나와 있는 거를 갖다 쓰기에 바쁩니다. 물론 원장 입장에서 그거를 갖다라도 잘 썼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때는 그냥 버려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사는 그걸 단순하게 옛날에 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프로그램지에 안내문까지 다 오거든요. 어떠하게 진행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진행하는데, 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대한 연구하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오니까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외부 교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좀 연구 영역에서 자꾸 외부에서 너무 많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교사를 오히려 나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그러니까 그게 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가셔서 활동을 진행하실 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고, 애들이 반응이 좋다는 얘기시죠. 차이가 있고 잘하고 계셔서 그런가 보죠. 일단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으나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식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쓱 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재료, 뭐 김이면 김, 뭐 어떤 아이템 하나 가지고 쭉 끌고 가시잖아요. 최소한 3차에서 5차씩까지. 그 과정에서 그 재료 하나만 가지고 푹 빠지니까 아마
더 심화 확장이 되어서 다가오는 게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 저희 유경희 대리님부터 한 말씀 마무리 이제 말씀들 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아문화예술 교육이 어려운 사업인 건 확실히 맞지만 그만큼 또 제가 받는 기쁨과 보람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혜를 입은 기관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또 하나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좀 회기를 길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고생하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기쁨을 얻고 또 하나 저는 그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강사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또 이렇게 자신의 일자리를 저희가 아르떼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처럼 또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장시간 이렇게 한 70여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이 단체 이렇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 제가 좀 더 내더라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몸에 녹여서 나이 들어서 돈 많은 있어. 너 저 작품 살래? 술 먹을래? 작품 살래요. 이렇게 변화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먼저 현장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 활동에 대해서 재미에 푹 빠지셔야 됩니다. 표정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뭐 소리도 잘 듣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자기 하는 거 바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 재밌어야 돼요. 푹 빠져서 자기가 재밌으면요 아이들도 보면서 느끼지는 게 있습니다. 좋은 모델링자가 되셨으면 하시는 겁니다. 모델링. 선생님들이 먼저 즐기고 좋아하시면 애들도 따라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르떼 계좌번호 여기 주시면 세금 그쪽으로 이렇게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때는 저도 되게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고 한때는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한때는 더 명예롭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성공도 재능도 사랑도 재물도 바닷물과 같아서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를 최근에 모토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예술가가 잘 되거나 이 단체가 잘 되면 내 자리가 뺏긴다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의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가 있어요. 이 기관이 잘 되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위치가 줄어들지 않을까 서로 이런 또 경계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계심들이 결국 이 사회를 더 축소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2017년에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으로 연극 수업을 넣으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게 수학과학 선생님이 아닌 음악미술 선생님들 그룹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 예술 교육에 대한 영역을 예술가들이 함께 더 키워내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제가 인천문화재단 이제 김모 영경 선생님과 이제 또 이번 작업을 했었는데 선생님 보내주시는 메일 맨 마지막에 제가 참 너무 예쁜 말이 있어요. 기쁨의 연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막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팀이 더 잘 되고 이 팀이 내가 더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년에는 저희가 아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유아의 영역만큼은 정말 해외 사례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해외에서 대한민국 사례를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이 바닷물을 더 차고 넘치게 그래서 오늘 7시까지 광고 같이 드릴게요. 오후 7시까지 전시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한
함께 좌담회와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 또 초청을 해주시고 전시를 보시면서도 그런 기쁨의 연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할 때 이거 가르쳐주면 뺏기는 거 아니야? 혹은 내 걸 따라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와 우리 지역에서 이걸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요. 어디 계세요? 아 부산이요? 와 거기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하셨어요? 서로 기뻐서 이걸 함께 공유하고 이 연대를 느끼는 그런 바닷물과 같은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주신 우리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는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12개 시도 지자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우리 각 지자체 담당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박수 치면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